우리 변압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자, 변압기. 자, 일단 기출빈도부터 변압기에서 몇 문제 나올까요? 자, 우리 직육에서 4문제, 5문제. 그다음에 동기계에서 4문제, 5문제. 자, 변압기에서는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중요하다. 우리 5개 테마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다. 이렇게. 기능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술사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얘는 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전기에서는 가장 비싸요, 설비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설비니까 가장 좀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변압기 개념. 전압을 어떻게 하는 변화시키는 기기다.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직육이 동기기는 회전했어요, 회전. 그런데 변압기는 회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변압기를 정지기라고 해요, 정지기. 회전기가 아니고 정지기다. 우리 회전기에서는 기계손이 발생했죠? 그러면 정지기에서는 기계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게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 변압기의 종류가 많은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게 몰드 변압기. 몰드 변압기. 자, 몰드 변압기는 뭐냐면 여기 절연을 뭘로 했냐면 절연을 고체 절연했어요. 고체 절연. 즉 정확히 말하면 에폭시 수지로 했어요. 에폭시 수지. 우리 바닥에 에폭시 같은 거 깔죠. 그런 재질로 했다. 그래서 고체 절연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권선이 몇 개? 하나, 둘, 셋. 요게 단상 변압기. 단상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로 3상의 전압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요 몰드 변압기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케이스가 없어. 케이스가 없어요,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 내부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물 내부에. 그런데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때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 반드시 뭐 어느 속에다가 이거 캐비넷 같은 거. 그걸 우리는 큐비클이라고 합니다. 큐비클 안에 설치해야 돼요. 자,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얘를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 와요, 안 와요? 와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사를 따면 전기 책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전기 안전관리의 책임자.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전기를 더 멀리 해야 돼. 좀 이렇게 만약에 고장 나고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업체들 시키고 전기를 그냥 점검만 해요. 점검만 멀리서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만지는 순간 감전이에요. 감전. 그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가 전이가 뜬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게 몰드 변압기. 자, 두 번째 요 그림이 있을 텐데 얘는 유입 변압기라고 해요. 유입 변압기. 자, 문제는 대부분 유입 변압기 나올 거예요. 자, 유입이라는 거는 여기 뭐가 들어있다? 기름 들어있다는 거, 기름. 자, 변압기 안에 기름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케이스. 케이스 있고 이 케이스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기름 들어있다고, 기름. 자, 기름이 여기는 여기 그림엔 없지만 여기 변압기는 요런 철심이 들어있어요. 철심. 이렇게. 철심이 들어있고 철심에 뭐가 담겨있어요? 여기 권선 담겨있어요. 권선. 이렇게. 자, 그러면 1차로 전압이 들어오면 우리는 2차를 사용해요. 근데 2차에 부하가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철심이나 권선에서 열이 나죠. 열. 그러면 그 열을 식혀줘야겠죠? 식혀주는 게 누구? 절연. 그러니까 이 기름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냉각작용을 하는 거예요. 냉각작용. 즉 냉각시키려고 절연을 넣었다 보시면 되고 또 얘는 고압이고 얘는 저압이에요. 자, 고압과 저압이 만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만나지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절연을 해야겠죠. 절연. 그 절연을 하는 애가 누구? 절연류. 그러니까 절연류는 냉각작용도 하지만 절연 작용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연류를 왜 넣냐면 냉각을 위해서, 절연을 위해서 넣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 뒤에서 다 이론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절연유가 꽉 차 있죠. 꽉 차 있으면 부하를 얼마 안 쓰면 그래도 평안한데 부하가 너무 많다, 열이 막 난다. 그러면 얘가 팽창을 할 거예요. 팽창. 그 다음에 부하가 없으면 수축, 팽창, 수축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팽창하는 과정에서 얘가 기름이 폭파돼 버릴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어떤 장치를 필요로 해요. 기름이 팽창, 수축 하면서 숨을 쉬어요. 숨. 우리처럼. 그걸 우리는 절연유의 호흡작용이라고 해요. 호흡작용. 그 호흡을 할 때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브리더라고 해요. 브리더. 자, 그런데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사이로 어떤 이물질이나 그러니까 공기 같은 게 기름에 다 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물질 같은 거 들어가지 못하게, 먼지 같은 거 들어가지 못하게, 아니면 수분 같은 거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작은 알갱이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야 돼. 넣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실리카겔이라고 해요. 실리카겔. 얘는 실기에서 물어봅니다. 실기에서. 우리 진짜 유입변압기 보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실리카겔. 실리카겔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김 샀다 김 사면 김 습기 방지하려고 거기 안에 하얀색으로 뭔가 들어있죠. 그걸 뜯어보면 작은 알갱이들 들어있어요. 그런 알갱이들 이게 실리카겔이다. 아니면 물 먹는 하마 있죠. 물 먹는 하마. 그런 것들이 실리카겔입니다. 즉 여기 통로로 수분 같은 거, 습기 같은 게 들어가면 이 절연유가 열화가 돼버려요. 절연유가 열화가 된다. 열화라는 건 뭐냐면 절연유의 열 때문에 절연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게 열화예요. 열화. 그럼 열화 원인은 공기나 수분이 침투했을 때 열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나올 거예요. 뒤에. 그냥 가볍게 그냥 스토리를 들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실리카겔이나 아니면 흡습제 아니면 여과지 같은 거 달아서 열화를 방지한다 보시면 돼요. 흡습제나 여과지, 먼지 같은 거 걸러내는 거, 흡습제, 아니면 실리카겔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 나올 거예요. 실기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게 유입 변압기입니다. 유입 변압기인데 중용량 변압기다. 용량이 한 중간 정도. 자, 다음 그림은 유입 변압기는 유입 변압기인데 대용량 엄청 큰 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여기에 절연유가 들어있어요. 절연유. 그런데 절연유가 숨 쉬어야 되죠. 숨. 근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숨도 더 거칠게 시켰죠. 거칠게.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깡통.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콘서베이터라고 해요. 콘서베이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서베이터. 자, 콘서베이터는 뭐냐면 이 본체에 절연유가 꽉 차 있으니까 절연유가 숨 쉴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이 정도는 절연유가 차 있어요. 절연유가. 나머지는 질소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소. 자, 그러면서 본체하고 콘서베이터 사이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배관. 그래서 절연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콘서베이터. 자, 얘도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합니다. 절연유하고 공기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질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절연유 열화를 방지하는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방지 대책.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첫 번째 뭐라고 답하면 돼요? 브리더.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 콘서베이터. 만약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질소 봉입. 질소 넣자, 질소. 근데 이걸 자꾸 바꿀 거예요. 뭘로? 수소 봉입이라고 자꾸 바꿀 거예요. 이렇게. 수소를 넣은 게 아니라 질소 넣었다, 질소.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밀폐식이 있어요. 밀폐식. 자, 밀폐식은 뭐냐면 자, 여기 얘도 유입 변압기인데 얘는 좀 익숙하죠. 우리 전봇대 같은 데 설치되는 거 요거를 무슨 변압기? 주상 변압기라고 해요. 주상 변압기. 얘도 유입 변압기예요. 이 주상 변압기 여기도 기름이 들어 있어요. 기름이. 근데 이 기름에 뭐가 들어가면 열화가 된다고요? 여기서 수분이나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열화가 된다고, 저련유가. 그럼 얘는 용량이 작다 보니까 수분, 이물질 못 들어가게 그냥 밀폐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밀폐. 그래서 얘가 밀폐식이에요. 밀폐식. 아주 소용량에서만 쓴다. 소용량이니까 기름이 팽창 수축하는 과정에서 뭐 폭파 위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밀폐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폭파 돼야 안 돼요? 돼요. 많이 돼요. 우리 여름철 같은데 막 사고 나는 거 막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밀폐식입니다. 자, 이런 주상 변압기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변압기에서 원리 물어보면 그냥 하나예요. 하나. 무슨 작용? 전자유도 작용. 이게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전자유도 작용. 우리 기전력식이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쓰고 갈게요. 우리 직류에서 기전력식 E는 B, L, V 볼트. 이게 직류에서 첫 번째 도체 하나가 만드는 기전력. 근데 전체가 만드는 기전력 E는 가장 중요한 식이죠. 60 A분의 P자 파이의 대문자 N. 여기까지가 직류였어요. 직류. 이제 교류 오면 기전력이 어떤 식? E는 4.44 kW의 F 파이 N 볼트. 자, 권선 계수가 있는 거는 어디서 쓴다고요? 어디서? 우리가 방금 하고 온 동기기나 앞으로 할 유도기에서는 요 식을 쓸 거예요. 왜? 권선을 단절권, 분포권 감을 거니까. 근데 변압기는 권선을 요걸로 감아요, 안 감아요? 우리 단절권, 분포권 안 감아요, 변압기는.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기전력은 얼마예요? 4.44에 얘만 빼면 돼, 얘만.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F 파이 N 볼트다. 이렇게. 중요도를 보면 얘 못 따라가요. 얘 못 따라갑니다. 얘는 얘보다 훨씬 낮아요.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여러분 보시는 순간 암기 될 것 같은데요. 4.44 F 파이 N. 4.44 F 파이 N입니다. F 파이 N. F가 주파수, 파이가 자속, N이 권수. 즉 선을,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권수예요. 이렇게. 전자유도 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권선을 감고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자, 구조 한번 해볼까요? 구조. 이게 변압기의 구조예요. 그냥 단상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 자, 철심에다가 뭘 감은 거예요? 그냥 권선 감은 거예요. 자, 왼쪽에 감은 권선을 우리는 몇 차 권선? 1차 권선. 오른쪽에 감은 권선을 2차 권선. 이렇게. 그러면 1차의 권선을 몇 번 감았느냐? 이 권수를 N1. 자, 2차의 권선을 몇 번 감았느냐? 얘를 N2. 1차 측의 전압을 1차 전압 V1. 2차 측의 전압을 V2.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아파트다. 단상이지만 아파트 만약에 여기 몇 볼트 들어와요? 22,900. 이거를 몇 볼트로 바꿔요? 480. 이게 그냥 변압기다 보시면 돼요. 변압기. 이렇게. 자, 또 구조에서 여기 성층 철심 있네요. 자, 철심을 성층했다는 건 얇게 잘랐다 그겁니다. 자, 왜 잘랐죠? 뭐 줄이려고? 무슨 손실? 철손, 와류손 줄이려고요. 자, 그럼 만약에 히스테리손을 줄이려고 싶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다 뭐 섞었어요? 규소 섞었다. 뭐 이런 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얇게 자른 거잖아요. 성층 철심. 이렇게.
자, 그럼 변압기의 원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들으세요. 원리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원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넣었다고 볼게요. 전압을 1000V를 인가했습니다. 1000V. 자, 그리고 이 권선을 1000번 감았다. 1000번. 자, 그리고 여기 N2를, 여기 2차 권선을 200번을 감았다. 자,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자,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전류가 흐릅니다.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해요? 자속이 발생하죠. 자, 자속 파이가 발생합니다. 여기 1차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파이 1이라고 할게요. 파이 1. 자, 자속이 코일에 땅땅땅땅땅땅 세교하는 거예요. 세교. 근데 자속은 교류니까 자꾸 변해.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전자유도작용 E는 N dt분의 d 파이. 권선을 감고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코일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 E완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E완을 식으로 써볼게요. 자, E완은 권선 N1 곱하기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이 변한다. d 파이 1만큼 변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 식이 되겠네요. 이만큼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속이 이 파이1의 자속이 1차 코일에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통과해요? 2차 코일에 통과하죠? 그러면 여기도 전기가 만들어지겠네요? E2가. 얼마만큼? E2는 N2 곱하기 dt분의 d 파이에 1이 계속 도는 거죠. 1. 그러니까 파이 1만큼 발생한다. 이렇게. 자, 기전력이 E1, E2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전자유도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dt분의 d 파이 1, dt분의 d 파이 1 똑같죠? 그럼 뭐만 달라요? E1하고 E2가 뭐만 달라요? 몇 번 감았느냐? 권수만 다르네요. 권수만. 이렇게. 자, 그럼 예를 들을게요. 1000V를 넣어서 권선을 1000번 감았더니 기전력이 1000V가 만들어지더라. 가정. 그러면 얘는 200번 감았죠? 200번 감았으면 기전력은 몇 볼트가 뜰 거야? 200볼트가 뜨겠죠. 그러면 2차 전압은 몇 볼트? 200볼트가 뜨겠네요. 이게 그냥 변압기예요. 그럼 변압기는 1차 전압이 2차로 바뀌는데 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권선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권선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권수비라고 할 거예요. 권수비. 그러니까 권수비를 얼마로 조정하느냐, 권수비를. 뭐 1대1로 할 거냐, 뭐 3대1로 할 거냐. 그 권수비에 따라서 전압이 변화가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권선을 몇 번 감느냐에 따라서 전압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 원리입니다. 전자유도 현상 이용할 거고 권수비에 따라서 전압이 변화된다. 이게 그냥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요 전압 있죠. V1. V1하고 E1은 그냥 같다. 그냥 개념. 같다. V1과 E1은 같다라고 그냥 보세요. 자, 요게 원리고요. 자,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나옵니다. 원리에서는 그냥 전자 유도 현상의 원리를 이용한다까지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철심. 오, 문제 잘 나와요. 자, 나오는 곳. 일단 철심은 무조건 규소 강판을 성층에서 사용합니다. 자,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는 뭐 줄이려고? 히스테리, 시스몬. 자, 성층한다. 뭐 줄이려고요? 와르선 줄이려고. 이런 건 기본 개념 가져가시고. 자, 그럼 철심의 사양. 얘가 중요해요. 얘가 별 5개. 자, 규소를 섞어서 히스테리스톤을 줄일 건데 그럼 규소를 얼마 섞는다겠어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얼마? 약 4에서 4.5%. 이걸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규소를 몇 프로 섞을 건데 우리 직육에서는 안 물어봐요.
근데 변압계에서 물어봅니다. 변압계에서 4에서 4.5%. 그러면 얘는 히스테리시손 저감하게해서 쓴다.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규소를 4에서 4.5 섞었으니까 철은 몇 프로냐?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얘도 물어볼 겁니다. 그럼 얼마? 96에서 97%. 근데 좀 안 맞죠? 매치가 안 되죠? 4에서 4.5면 96에서 뭐 95.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맞아.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을이니까. 문제 나오는 걸 왜 암기해야 돼?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봐요. 그러면 철은 96에서 97%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심 두께를 얇게 자릅니다. 얼마로? 0.35에서 0.5mm. 얘도 문제 나와요. 얘도.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절연유에서도 또 꽤 나옵니다. 절연유를 적용하는 목적은 절연작용과 냉각작용. 얘는 참고. 실기에서는 가끔 쓸 거예요. 그러면 필기에서는 뭐 나올 거냐면 요거 나올 거예요. 절연유 구비 조건. 절연유가 갖춰야 될 조건 나올 거예요. 조건. 자, 첫 번째, 우리가 절연유를 넣는 이유 중에 절연작용 때문에 넣는다 했죠. 절연작용.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높아야 돼요. 자, 참고로 절연 내력은 뭐냐면 높은 전압에 견디는 힘이에요. 높은 전압에 견디는 힘. 그 힘이 높아야 된다. 두 번째, 점도 중요해요. 점도. 별표. 얘를 자꾸 바꿔. 우리 점도는 그냥 끈적거리는 정도다. 끈적거리는 정도. 그러니까 끈적끈적거리는 거. 자, 점도가 낮아야 되죠. 우리 절연유는 막 관을 막 통과할 거예요. 관, 배관. 그런데 절연유가 막 끈적거리고 찐덕거리면 간이 막혀버리겠죠. 그러니까 점도가 낮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거 준 다음에 점도가 높아야 된다. 막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골라내면 됩니다. 점도는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응고점. 응고점은 그냥 어느 온도다. 어느 온도. 응고점. 굳는 온도, 얻는 온도. 만약에 절연유를 넣는데 영하 10도에서 얼어버려. 그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야 돼. 그래서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화점. 얘는 불 붙는 온도예요. 불 붙는 온도. 예를 들어서 20도에서 불이 붙어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화점, 불 붙는 온도는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쉽게 변질되거나 산화되면 안 된다. 그냥 변질되지 마라. 그겁니다. 그냥 기억이 당연한 거고 자꾸 얘 바꾼다. 점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절연유 열화 원인. 절연유에 수분이나 공기, 이물질이 침투하면 열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열화. 그래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썼어요. 이미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열화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폐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브리더 설치하거나 아니면 콘서베이터를 쓴다. 자, 콘서베이터는 뭐 넣는다? 질소 넣는다. 질소. 이렇게. 요거는 가지고 와야 돼요. 절연유 열화 대책. 자, 그 다음에 권수비 한번 해볼까? 권수비. 우리가 전압을 바꾸는데 뭐 때문에 바뀐다고 했어요? 권수비 때문에 바뀐다고 했죠? 권수비. 그럼 권수비는 뭐냐? 자, 아까 전에 변압계 이렇게 쓰면 철심에다가 권선을 감당해서 권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권선 N1을 1000번 감았고 그 다음에 N2를 100번 감았다. 그러면 1000볼트가 입력되면 1000볼트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차측은 100볼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수비는 뭐예요? 권수비는 기호가 AA. A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라고 하면 돼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럼 2차 권수 몇 번 감았어요? 100번. 1차 권수는 몇 번 감았어요? 1000번. 그리고 권수비는 얼마? 10. 이렇게. 권수비. 1000번 감았더니 전압이 기전력이 1000V 생겼어요. 그러면 100번 감으면 기전력 얼마 생겨요? 100V. 자, 전압비 구해볼까? 전압비? 전압비는 얼마? 2차 전압 몇 볼트? 100V. 1차 전압 몇 볼트? 1000V. 그러면 얘도 권수비가 10. 그러니까 권수비를 구하든 전압비를 구하든 전류비를 구하든 임피던스비, 저항비, 리액턴스비를 구하든 다 똑같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요 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건수비 A는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 루트 Z2분의 Z1, R2분의 R1, X2분의 X1. 근데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 어차피 임피던스라는 건 R 플러스 JX니까 임피던스 B나 저항 B나 리액턴스 B나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자, 주의하실 거는 전류만 어떻게 돼? 전류만. 첨자가 반대다. 나머지는 다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1차분의 2차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변압기의 2차 측 전압 조정. 우리는 알고 할 게 뭐냐면 변압기 탭의 설치 목적을 물어볼 거예요. 변압기 탭을 왜 설치했느냐 물어보면 2차 측의 전압 조정이다 답하시면 돼요. 2차 측 전압 조정. 자, 예를 들게요. 지금 요 그림의 예를 여기다 한번 갖다 놓을게요. 자, V1이 1000V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차 권수 N1은 몇 번 감았어요? 1000번 감았어요. 근데 여기에 탭이 이렇게 해서 탭. 예를 들어서 이거 뭐냐면 얘가 50% 탭, 60%, 70%, 80%, 90%, 얘가 100%. 이렇게. 자, 이 권선의 수가 1000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100%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는 기준, 100%에 연결되어 있으면 1000번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여기다 연결 안 하고 90%에다 연결했어요, 이 선을. 그러면 몇 번 사용하는 거예요? 900번. 여기는 800번, 700번, 600번, 500번. 이렇게 권선의 권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게 탭이에요, 탭. 그 다음에 2차는 탭이 없어요. N2는 고정. 얘는 100번 감았다. 그럼 2차 전압이 얼마 떴어요? 여기서. 100V가 뜬 거예요, 이렇게. 자, 1000V 넣었을 때 1000번을 이용하면 2차 전압 100번을 감았으니까 100V가 뜨겠다. 이겁니다. 기본 원리. 그러면 이때의 권수비는 얼마? A는 자, 권수가 100분의 1차 권수 1000번. 그러면 권수비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얘를 몰라. V2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럴 때 계산하는 방법. 권수비 A는 N2분의 N1. 자, 전압비로 나타내면 V2분의 V1이죠. 그럼 요거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요거. 자, 어떤 거 이용해서? A는 V2분의 V1. 이거 이용해서 푼다고요, 이거.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2차 전압이 필요한 건 2차 전압. 얘를 모른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2차 전압 V2는 권수비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분의 V1이 되는 거예요. A분의 V1. 자, 권수비가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10. 1차 전압은 얼마? 1000V. 그러면 2차 전압은 몇 V 나와요? 2차 전압은 100V 나와요. 그래서 2차 전압 100V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2차 전압은 100V 줬어요. V2는 100V 줬어. 근데 1차 전압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얘도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기본식 A는 V2분의 V1.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V1이죠. 그러면 V1은 V2가 넘어가면 되니까 밑에 있으니까 위로 넘어가겠네요. A 곱하기 V2. 권수비가 얼마? 10 곱하기 V2는 얼마예요? 100V. 그럼 1차 전압은 1000V.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탭이죠, 탭. 1차 측에 탭이 왜 설치되어 있느냐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처음 변압기를 샀는데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하를 사용하는 전압은 2차를 사용하는 거다, 2차. 그러면 우리가 형광등 같은 거 달았는데 형광등이 100V짜리야. 그래서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새로 하다 보니까 등을 다 바꿨어. 근데 등 전압이 200V를 연결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전압은 100V가 필요한 게 아니라 200V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를 여기 2차 전압을 바꿔야 돼요. 100V에서 200V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증가를 시켜줘야 돼, 증가. 그러면 증가시키는 방법 간단한 건 뭐예요? 간단한 거. 2차 건수를 몇 번으로 가면 돼요? 200번으로 가면 돼. 근데 이거 변압기 뜯어가지고 건수 막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여기 탭 있으니까 탭 이용해라 그거예요. 탭. 그럼 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탭을. 전압을 증가시킬 때는 탭을 어떻게 하라? 낮춰라. 낮춰라. 자, 2배가 증가했으면 전압이 100에서 200V로 2배 증가했으면 여기는 2분의 1로 낮춰라. 2분의 1. 즉 전기를 어디서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 얘는 안 쓰고 얘하고 얘를 쓰면 돼. 예. 그럼 건수가 N1이 얼마로 바뀐 거예요? 1000에서 500번으로 바뀐 거예요. 500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면 건수비가 어떻게 될까요? 건수비. 자, 여기까지는 기존 거고 이제 건수비. 자, A는 N2분의 N1. N2는 그대로 있죠? 얘는 못 바꿔요, 우리가. 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N2가 얼마? N2가 얘는 아니고 100회죠? 100. 그대로는 그대로. 그럼 N1은 얼마로 바뀌었어요? 500번. 그러면 건수비가 얼마예요? 5가 되는 거. 그러면 2차 전압이 얼마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2차 전압. 우리는 200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얘를 모른다 했을 때 2차 전압 구해보자고요. A는 V2분의 V1이다. 근데 1차 전압은 알고 있어. 얘는 1000V 안 변해요. 그러면 2차 전압이 필요한 게 아니라 2차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2차 전압 V2는 자, A하고 자리를 바꾸니까 A분의 V1이 되겠네요. 그러면 건수비가 지금 얼마예요? 탭을 바꿨을 때 건수비가 5. 1차 전압은 그대로 1000V니까 1000V. 그러면 2차 전압은 몇 볼트로 바뀌어요? 200V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원리, 이런 원리. 그래서 2차 측의 전압을 높이려면 탭값을 낮추고 2차 측 전압을 반대로 낮추려면 탭값을 높이면 된다. 그래서 1차 측에 탭을 여러 개 둔 이유가 뭐냐면 2차 측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요거가 잘 나와요, 요거. 근데 얘는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2차 측 전압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1차 측 탭을 낮춘다. 이렇게. 이 원리는 오히려 실기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실기에서. 그래서 2차 측 전압 조정을 위해서 탭을 설치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변압기의 원리는 그랬습니다. 변압기 원리. 전자 유도 작용.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답 1번. 자, 2번. 변압기에서 권수가 2배가 되면 유기 기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했습니다. 권수가 2배가 되면 자, 권수 기호가 어떻게 돼요? 기호. N이 2배가 됐대, 2배. 2배가 되면 유기 기전력은 몇 배냐? 유기 기전력 기호는요. 2가 얼마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자, 우리 유기 기전력식 기억나시나요? 2는 4.44에 K, W에 F, 파이, N 볼트. 자, 맞긴 맞는데 요거는 동기기나 유도기에서죠. 그러면 이제 변압기는 권선을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안 감아요. 그러면 변압기에서는 4.44에 F, 파이, N 볼트다. 이렇게. 자, 직류 안 쓰면 또 서운하잖아요. 직류 중요한 거. 2는 60 A분의 P자 파이의 N.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이용하는 거고. 요 위에 거는 동기기나 유도기. 얘는 변압기. 자, 문제에서는 지금 권수를 몇 배로? 얘를 2배로 올렸어요. 2배로 올리면 기전력이 몇 배가 되느냐? 당연히 늘어나겠죠? 몇 배로? 좋은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거. 2는 4.44F 파이 N. 2는 4.44F 파이 N. 자, 3번. 1차 전압이 6600V,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 60Hz, 1차 권수 1200회인 경우 변압기의 최대 자속은 얼마냐 했습니다. 최대 자속. 자, 기호 쓰게요, 기호. 1차 전압 기호는요, V1.
6600V. 자, 2차 전압 250V, V2가 220.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 주파수 기호는 F가 60Hz입니다. 자, 1차 권수가 1200회. 1차 권수 기호는요. 권수가 N이니까 1차 권수니까 N1. 인 경우 변압기의 최대 자속은 얼마냐 했습니다. 최대 자속은 그냥 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최대는 맥시멈 M이 붙는데 M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여러분께서 이제 식 알고 있으니까 파이 M 해도 되고 파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구하라는 거 그러면 자속인데 어찌됐건 우리 요거 식 이용해야 하잖아요. 이는 4.44 F 파이 N 이용해야 됩니다. 자, E나 V나 제가 같다고 그랬죠. E나 V나 같다. 그러면 V라고 해볼게요. V는 4.44의 F 파이 N.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파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속을 구하는 거예요. 자속.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조건을 보니까 전압이 주어졌고요. 권수가 주어졌어요. 근데 권수가 지금 1차께 주어졌어요. 2차께 주어졌어요. 1차 권수 N1이라고 줬죠. 지금 1차 권수. 그럼 여기 전압은 1차 전압 넣어야 돼요? 2차 전압 넣어야 돼요? 1차 넣어야 되네. 1차. 그럼 식이 완성됐네요. 자, 파이는 나머지 다 넘어갑니다. 4.44의 F N1분의 V1. 자, V1은 몇 볼트? 6600. 자, 4.44 곱하기 주파수가 60Hz 곱하기 권수가 1200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자동 나오겠죠? 또 얼마 나와요? 0.021. 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차 거니까 1차 전압 넣는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변압기유 절연유입니다. 구비 조건 틀린 거. 자, 첫 번째 점도는 끈적거리는 정도죠. 끈적임이 높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틀린 것은 점도를 자꾸 바꾼다 했어요. 점도. 답은 1번. 점도 끈적거림은 낮아야 됩니다. 크면 안 돼요. 다음 5번. 변압기 기름의 열화 영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열화 영향. 우리 변압기의 절연유는 냉각 작용과 절연 작용 때문에 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열화라는 건 뭐죠? 열화? 열화는 절연유가 변압기 기름이라는 건 절연유입니다. 절연유. 절연유가 열 때문에 절연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게 열화예요. 상실. 그러니까 절연유는 냉각 효과도 좋아야 되고 절연 효과도 좋아야 되는데 그 기능들을 상실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3번 볼까요? 3번. 공기 중에 수분의 흡수. 이건 뭐예요? 절연유 열화의 영향이 아니라 절연유 열화의 원인이요. 원인. 절연유에 수분이나 이물질이 침투하면 열화가 발생된다. 그래서 3번은 원인이지 영향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변압기유 열화 방지 방법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몇 번? 우리 절연유 열화 방지 대책 3가지 있었죠. 3가지. 첫 번째가 밀폐식. 두 번째가 브리더. 세 번째가 콘서베이터. 콘서베이터는 뭐가 들어있어요? 질소. 얘를 자꾸 바꾼다 했어요. 수소로. 그죠? 답은 3번. 수소 봉입 방식이 아니라 질소를 봉입했다 보시면 됩니다. 답 3번. 다음 7번.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그랬습니다. 몇 설치했죠? 열화 방지. 답은 1번입니다. 밀폐식, 브리더, 콘서베이터, 질소 봉입까지 열화 방지 대책입니다. 자, 8번. 그림과 같은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의 권수비는 그랬습니다.
자, 권수비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권수비 구하는 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권수비 기호는 A고 A는 기본식이 N2분의 N1. 그런데 전압비하고 똑같다. 전압비 식은 V2분의 V1. 전류비도 똑같다. 식은요. I1분의 I2. 얘만 첨자가 바뀐다. 자, 임피던스비하고 똑같다. 루트 Z2분의 Z1. 저항비도 똑같다. 루트 R2분의 R1. 리액턴스비도 똑같습니다. 루트 X2분의 X1. 근데 첨자가 다 2부터 시작하는데 2분의 1인데 2분의 1. 근데 얘는 1차 측 분의 2차 측이다. 요것만 주의하십니다. 자, 지금 권수비를 구하라 했는데 그림에 보니까 1차 저항이 나와 있고 2차 저항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식 중에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요거. 2차 저항, 1차 저항 다 있으니까. 자, 그럼 얘만 쓰면 A는 루트에 R2분의 R1. 자, 루트에 R2가 얼마? 100옴. R1은 1kg니까 1000옴이죠. 1000옴. 1kg니까. 자, 요거를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와요? 루트 10. 답 있나요? 답 2번이네요. 2번. 자, 9번. 1차 측의 권수가 1500인 변압기에 2차 측에 접속한 저항 16ohm을 1차 측으로 환산했을 때 8kΩ로 되었다면 2차 측 권수는 약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기호를 쓰시면 1차 측 권수가 1500이에요. 기호는요. N1이 1500이다. 자, 변압기에 2차 측에 접속한 저항. 2차 측에 접속했으니까 저항 R2가 16ohm이네요. 자, 1차 측으로 환산했을 때 8kΩ로 되었다면 1차 측으로 환산했으니까 이 저항은 R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다면 2차 측의 권수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2차 측 권수 N2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N2는. 자, 그러면 N2를 구하려면 권수비식 이용해야겠죠? 권수비 A는 N2분의 N1이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N2니까 N2는 자, A하고 자리 바꾸면 A분의 N1이 되겠네요. N1은 나와 있죠? 얼마? 1500. 그럼 A는 없어요, 지금. A를 구하러 가요, A. 자, 권수비 A는 조건을 보니까 저항은 두 개 다 나와 있어, 저항은. 자, 그러면 저항으로 구하려면 루트 R2분의 R1입니다. 자, 2차 저항이 얼마예요? 2차 저항이 16옴. 1차 저항은 8kg니까 8000이네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루트 16분의 8000. 루트 16분의 8000. 응? 10? 루트? 이걸 어디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답 나올까요? 얼마요? 67.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2차를 구하든 1차를 구하든 권수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자, 10번. 3000의 200V 변압기에 1차 임피던스가 225ohm이면 2차 환산 임피던스는 약 몇 ohm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값이 엄청 많을 텐데 얘는 정격 값이다 보시면 돼요. 최고값이다 보여요. 최고값. 그래서 3000V 전압이죠. 그럼 3000V가 V1. 그 다음에 200V는 V2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측의 가장 큰 전압이 3000V, 2차 측이 가장 큰 전압이 200V. 가장 큰 전압이라는 건 전격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줬고요.
변압기의 1차 임피던스가 225. 그러면 1차 임피던스니까 Z1이 225. 이면 2차 환산 임피던스는 얼마냐? 2차 환산 임피던스 Z2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권수비식을 또 이용해야 됩니다. 권수비식 중에 임피던스를 이용할 거예요. A는 루트 Z2분의 Z1이다. 근데 루트가 있으면 우리 계산하기 힘드니까 루트를 그냥 벗겨버리면 돼요. 자, 벗기는 방법은 A를 제곱하면 되죠, 제곱. 제곱하면 뭐 나와요? Z2분의 Z1.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2차 임피던스, 2차 임피던스. 그러면 2차 임피던스 얘가 필요한 거니까 Z2는 자, A의 제곱하고 자리 바꾸면 A의 제곱분의 Z1입니다. 자, A의 제곱은 없죠? 근데 임피던스 1차는 있잖아요. 얼마? 225. 그럼 A의 제곱, A만 구하면 되겠네, A. 자, A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거? 요거. 지금 전압이 1차 전압, 2차 전압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A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다. 2차 전압이 몇 볼트? 200볼트. 1차 전압은요? 3000볼트. 그러면 건수비가 얼마 나와요? 15. 그러면 A가 15니까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15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15의 제곱이 225인가요? 그럼 답은 1 나오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권수비로 구하는 거예요. 자, 또 있나요? 자, 11번. 자, 어떤 변압기에 1차 환산 임피던스가 Z1, 2는 484옴이고 이것을 2차로 환산하면 Z2, 1은 1옴이다. 2차 전압이 400볼트면 1차 전압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1차 환산 임피던스 하면 여기는 그냥 1차. 또 2차로 환산하면 얘는 2차. 자, 2차 전압이 400볼트이면 2차 전압은 V2가 400볼트이면 1차 전압은 얼마냐? V1은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것도 권수비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권수비 A는 지금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V2분의 V1 이걸로 푸는 거예요. 자, 몇 차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1차가 필요한 거죠, 1차. 그러면 V1은 자, V2가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러면 A 곱하기 V2. 자, V2는 줬나요? 얼마로? 400을 줬어요. 그럼 A만 구하면 돼, A. 자, A 구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임피던스 조건을 구하면 되겠네요. 루트 2차 임피던스가 1. 1차 임피던스는 484. 이거 하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얼마 나와요? 22. 자, 그러면 요거 여기다. V1은 22 곱하기 400. 얼마? 8,800.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수비는 연습 좀 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12번. 탭 전환 변압기 1차 측에 몇 개의 탭이 있는 이유는 그랬습니다. 탭이 왜 있어요? 전압 조정 찾으면 돼요. 2차 측의 전압 조정 또는 부하 측의 전압 조정 또는 수전점의 전압 조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답 3번입니다.